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군사 프로젝트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초음속의 벽을 뚫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8번째로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생산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시제기 1호기와 2호기, 3호기까지 서로 각각 비행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세 대의 시제기가 서로 편대 비행을 하며 유기적인 상호 보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쾌거를 발표하면서 KF-21 전투기가 4.5세대에서 마침내 진화된 5세대나 6세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 국방력 1위인 미국을 비롯한 스텔스 전투기 선진국들에선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에 큰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국내로 도입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컨포멀 안테나의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스텔스 기술의 핵심 기술인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안테나를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밀착시키는 이른바 컨포멀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서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극도로 작아지면서 고도의 스텔스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기존 무기 체계에서 쓰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제 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개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참고로 향후 스텔스 체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 보면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신감까지 엿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KF-21 전투기를 반대하거나 저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는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KF-21 보라매를 만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작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KF-21은 이 RCS를 낮추기 위해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무장창 등을 포함한 저피탄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캐노피 주익 미익은 레이더파 흡수 재료인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랫에는 레이더파 흡수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더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기술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컨포멀 안테나 기술의 자체 개발로 인해 ADD와 카이는 KF-21 전투기를 4.5세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미국의 F-35 전투기 이상의 스텔스 형상까지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게다가 내부 무장창 추가와 레이더 교체, 내부 점검, 신설 캐노피의 스텔스 코팅, 일반 외피나 LAM 도료 방식을 스텔스 구조의 재료로 교체한다는 내용들이 그것이고, 이에 대한 이번에 성공한 컨포멀 안테나를 통한 스텔스 통신 장비 추가가 주요 핵심 기술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미 KF-X 설계 당시부터 이런 블록 계량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 등을 생각하며 KF-21 전투기의 초기 설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미래에 발전될 기술을 역산출 방식으로 기체에 녹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사례는 이미 미국의 F-35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5의 초기 생산기인 F-35A와 그 후속 생산 기체를 비교해보면 AF-1에 있던 기체 등 허리 부분의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고 컨포멀 안테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기체 상부의 각 부품 이음매 부분의 AF-1은 기존 기체와 동일하지만 이후 생산분에서는 마치 시트지와 같은 소재로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소재를 스텔스 처리 소재라고 합니다.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하기 전과 후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실질적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조차도 저렇게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해가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완벽한 스텔스기를 한 번에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폄하하는 것은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세대에서 5.5세대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하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이번 컨포멀 안테나 뿐만 아니라 스텔스용 특수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전투기 개발을 성공했다며 자축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3배 이상 빠른 개발 속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이 4.5세대라는 KF-21 전투기에 대해 왜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연수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지 못한다고 혼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나라들조차 제대로 레이더나 스텔스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핵심 기술을 KF-21 기체에 녹여들게끔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들의 실패와 좌절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올해 미국에서 최초 선보인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해서 5.5세대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훨씬 빠른 속도는 기본이고, 무인기 클러스터 비행, 스펙트럼 스텔스 자체의 자동 소리 등의 특징이 있다지만 아직은 개념적인 상태일 뿐이고, 6세대는 고사하고 5세대 전투기들 중 현재 완전히 실전 배치되고 양산까지 끝낸 기종은 미국의 F-21 랩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술력 개발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끝이 없는 기술력 레이스를 하고 있으며,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